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이네요. 갑자기 달라진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죠?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테고요. 오늘은 제가 전세 대출이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자료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7월 10일부터 3억 넘는 집을 사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건데요. 어, 질문 첫 번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투기 가열 시에 3억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대답은 가능합니다. 왜? 규제 시행되는 이미 아파트를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짜잔. 질문 두 번째요. 대책 발표 전 투기 과열 시기에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현재 전셋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가능합니다. 규제 시행 전에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질문 세 번째요.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 대출을 받고 그 후에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무조건 전세 대출 회수 대상인가요? 무조건. 무조건은 이런 말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무조건은 박상철의 무조건이야.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거고요. 무조건 이야기 자꾸 하면요. 맴매합니다. 민원 들어갑니다. 대답은 원칙적으로 회수 대상이 되죠. 예외로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면 말도 더운데 밖에 살 수는 없잖아요. 세입자 만기와 본인도 전세를 살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 전세 대출 만기 중에 빨리 돌아오는 날까지 대출금 회수하는 것을 다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빌라나 다세대는 제외고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세 대출이 받았는데 회수를 해야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0일 이후에 받은 후에 전세 대출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이때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이 됩니다. 기한 2 상실 시점부터 연체자로 등록이 됩니다. 3년 지나서 연체자로 등록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이 상태가 계속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는 금방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만 만약 구입한 아파트에 내가 샀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관여 기간까지는 대수를 유예를 해준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0일 이후에 규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이제 투기 가열지구에서 3억 초가 넘는 아파트를 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단,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는 계약금을 이제 납부하는 영수증을 은행 그 지점장님 그 도장이 찍힌 그걸 이제 증거 자료로 넣어야겠죠. 납부하거나 분양권, 입주권을 계약 체결하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직장 이동 등 실수요로 실제 필요해서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도 그 보증 한도도 크게 많이 축소됐어요. 10일부터 주택이 있는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드라고 하죠. 한도 최대 4억에서 2억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단 1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증빙을 해주면 은행 입금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10일 전부터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한 주택 보유자 대출을 이제 기간이 돼서 연장할 경우에는 종전 대출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단,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로 신규로 받을 경우, 기존 받은 걸 연장할 경우는 종전 적용인데 새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를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사적 보증인 SGI 소일보증보험은 한도액이 원래 5억에서 3억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만약에 대출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분은 소일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시겠죠. 자, 이것처럼 계약 전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계약한 후에 당황스럽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주택보증공사도 상의하시고 은행도 상담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공개사고가 생기지 않겠지만 점검하시면 또 계약자님 되신 분들은 가계약도 몇백만 원 되고 본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도 몇 천이 들어가니까 중개사고가 나면 큰 손해가 가니까요.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아는 길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는요. 앞으로 또 불안하신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이하의 아파트를 내가 나중에 살 계획이 있으신 분이 있겠죠. 그럼 나중에 내가 전세 대출을 받을 것 같은데 특별 시세가 3억 넘을 경우 전세 대출을 못 받나요? 이 3억이라는 거는 이제 매매 대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하는 게 아니고 전세 대출, 전세 보증금 금액이 3억 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우에는 답은 받을 수 있다. 구입한 시점에 3억 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3억 이야기하는 거는 매매 금액, 아파트 매매 금액이 3억이 안 넘으면 전세금은 3억 넘는 것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규제 시행일 이전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미 내가 3억 초과 아파트를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런 상태에, 이런 경우는 왜 전세를 받을까요? 내가 들어가 살지 않고 세를 낳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또 이제 세입자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내가 다른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세입자가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는 나올 수 있는가요? 이런 얘기인데요. 답은 나온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정책이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미래의 전세 대출 규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고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보호 차원에서 전세 대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2, 16대책. 여기서 12, 16대책이라고는 2019년 12, 16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이때에는 그때도 있었던 시가, 실제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9억 초과를 샀다면, 매입을 했다면 전세 대출은 안 된다는 겁니다. 샀다면 국물도 없다는 뜻이죠.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차근차근히 근데 뭐 정보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손해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저 역시 또 다음 영상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날씨도 더운데 뭐 밤에 맛있는 거 또 이렇게 보신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